사형 집행 당일 사형장에 끌려오는 순간까지 살고 싶다며 몸부림을 치던 이마수는 결국 사형장에 들어와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체념하고 금강경 몇 주를 읊은 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연예계의 대통령 이마수 편입니다. 1921년에 태어나서 1961년 12월 21일까지 40세를 살았다. 이마수는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이름은 권중각이었으나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재가하자 의붓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 이마수로 개명했다. 초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이마수는 21살 때 소매치기로 개성형무소에서 2년, 24살 때 작물취득 혐의로 2년을 옥살이하였다. 학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지만 극장을 좋아하여 극장 주변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29세인 1950년 9월 서울 수복 후 일본인이 경영하던 제1극장을 헐값으로 인수한 뒤 이듬해 평화극장으로 개명하였다. 평화극장은 이마수의 사망 이후 부인이 운영하다가 1977년 폐관되었다. 32세인 1953년 이마수는 여주 옆인 이천 출신의 정치깡패 대부 이정재 및 조열성 등과 칠형제 결의를 맺고 동대문 사단의 2인자로 군림한다. 그는 발빠르게 권력의 총산 경무대로 발을 넓히는데 이정재의 소개로 그의 고향 후배이자 경무대의 실세인 경무관 곽영주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3살이나 더 많은데도 형님 하며 극진에 모시면서 인연을 맺었다. 훗날 연예계에서는 곽영주에게 여배우를 수시로 상납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한다. 34세인 1955년 이마수는 평화극장을 근거지로 한국연예주식회사라는 영화사를 창업하고 유명 배우들을 전속으로 묶으면서 연예계의 대부로 떠오른다. 36세인 1957년 최초의 외국 합작 영화인 천지유정이라는 영화를 제작했고 이듬해에도 홍콩과 합작으로 이국정원을 제작하는 등 이마수는 15여편의 영화를 제작했다. 이국정원은 1949년 이후 오랜만에 제작된 컬러 영화였고 이 영화를 기점으로 이후에 나오는 영화들이 하나둘 컬러로 제작되면서 한국 영화는 본격적인 컬러 영화의 시대를 열게 된다. 하지만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1959년에 제작한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에서 볼 수 있듯이 이마수가 제작한 영화는 자유당과 이승만을 찬양하는 영화가 대부분이었다. 이 영화를 제작할 당시 자유당으로부터 4천만 환이라는 거액을 지원받았고 이승만의 이미지는 미남 배우가 연기하는 늠름하고 완벽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이마수는 백번 김구 선생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김구를 찬양하고 이승만은 하찮은 인물로 묘사해 놓았다. 이러한 점들만 보아도 이마수는 권력을 위해서 간에 붙었다 슬기에 붙었다 하는 사람이었다. 38세인 1959년 반공예술을 구실로 자유당의 선전 전위대 역할을 담당했던 반공예술인단이라는 반공단체를 조직해 단장이 된 이마수는 자유당 정권과 더욱 밀착하게 된다. 이 단체는 겉으로는 반공을 내걸었으나 사실상 자유당의 전위대 구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유당과 경찰의 비호를 받았다. 이승만을 처음 만나던 날 이마수는 이승만에게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를 뵙는 것 같습니다. 각하 아버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자 이승만이 이마수를 아들이라고 하며 총애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러나 조직폭력배 출신이었던 이마수는 겉으로는 영화인이었지만 남자 연예인을 틈만 나면 구타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대표적으로는 그해 11월 희극 배우 김미갑을 폭행해 갈비뼈가 3군데나 부러졌던 사건이 있었다. 일면 합주기 구타 사건으로 이 사건은 언론에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곽영주는 김미갑을 팼다는 혐의로 이마수가 경찰에 불려다니자 수사 책임자들을 불러 호통을 쳤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이마수는 결국 구속되어 3만 한의 벌금을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 이외에도 이마수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출신지와 나이를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예매표를 조작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여성 배우들을 권력자에게 상납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문화예술계는 모두 이마수의 반공예술인단 영향권 내에 있게 되었고 이마수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어 꼼짝 못하게 하여 배우를 비롯한 영화계 사람들은 반공예술인단원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기여를 인정받아 이마수는 자유당 말기에는 문교부 장관설까지 돌기도 하였다. 또 그는 이정재가 은퇴하며 물러난 동대문 상인연합회의 회장 자리를 이어받고 신도안의 대한반공청년단에 가입,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단 책임자가 되었으며 유지강 등에게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 반대를 외치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공공연한 정치 테러를 지시하였다. 39세인 1960년 4월 18일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시위를 하고 돌아가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집단 구타, 많은 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른바 고대생 습격 사건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은 다음날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고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되자 이마수는 고대생 습격 사건 등 정치 폭력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는 다음에 5.16 군사정변 후 그가 사형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만 살아남으려 모든 것이 이정재의 지시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였고 동대문파와 명동파 간의 충돌 사건인 화랑동지의 사건을 폭로하여 이정재가 사형 선고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깡패 영화 제작자이던 이마수를 정치계에 연결해 주었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이 이정재 탓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정재와 사돈관계인 유지광이 이정재 덕분에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 라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었다고 하며 사형수들의 마지막 가족 면회 때 유지광은 이마수를 만나자 매우 분노하며 구타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정재도 나도 잘못은 있기에 억울하다는 말은 안 한다. 그런데 죄다 나에게만 책임을 넘기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적어도 자기 잘못은 인정하라고 말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결국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마수는 40세인 1961년 12월 21일에 서울형무소 현장에서 곽영주, 최인규 등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다. 사형 집행 당일 사형장에 끌려오는 순간까지 살고 싶다며 몸부림을 치던 이마수는 결국 사형장에 들어와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체념하고 금강경 몇 주를 읊은 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마수의 시신은 일명 눈물의 곡절이라고 불렸던 그의 수행비서 차민섭이 수습했다. 슬하에 2남 2여를 두었다. 이마수의 영화사에서 일하던 경리의 증언에 따르면 이마수가 재판을 받을 때 변호했던 변호사가 사형을 면하려면 뇌물이 필요하다며 이마수의 가족에게 금품을 갈취했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되기 전날까지도 갈취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 그 변호사는 이마수의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이마수는 저지른 악행이 너무 많아 한국 영화계에서 크게 비판받고 있다. 그래도 한국의 컬러 영화를 시작하게 해 영화계를 발전시킨 장본인이며 어머니에게는 지극정성인 효자였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이마수는 영화 제작에 불리한 법규들을 모두 개정하게끔 한 이력이 있다. 그리고 일부 원로 연예인들은 이마수가 연예인들을 막무가내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거보다 나아지긴 했으나 현재에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연예계와 조직폭력배 간의 유착관계, 갑질 성상납, 군기문화 등과 같은 악습에도 영향을 끼쳐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한 것보다 악습에 영향을 끼친 것이 많다는 게 한국 영화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2003년 SBS 대하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최무룡이 이마수에게 구타당하는 장면이 나오자 최무룡의 아들 최민수는 이 장면은 허구라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어 패소하기도 하였다. 이마수의 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의 망우리 묘역에 있다. 지금까지 이마수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